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정보 및 멘토링을 맡게 된 창업진흥원의 최용석입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에서 진행하는 주거, 창업, 금융의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성공한 창업가나 그리고 창업기업의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창업지원 정보와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청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왜 창업이 필요한가, 그리고 창업 지원 정보는 어떤 것이 있고 이 정보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창업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청년입니다. 청년은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년기로 가는 첫 단계인데요. 여러분은 청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희망, 도전, 그리고 패기와 열정,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겠죠? 맞습니다. 청년은 색깔로는 푸른색, 그리고 계절로는 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년기를 흔히 청춘이라고도 하죠. 청년의 기준은 제도,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은 이 청년의 기준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의 기준은 오늘 저희는 청년기본법과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기준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를 의미하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만 19세부터 39세를 의미합니다. 청년은 이렇게 나이로도 구분이 되지만 단순히 나이를 떠나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 있죠.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취업과 주거난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정이 있고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감이 많은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이 2%인데 반해 청년 실업률은 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청년 비정규직의 비율도 전체 비정규직의 비율보다 높은 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립 청년의 경우에는 더 좀 어려운 현실인데요. 평균 초기 자산이 6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어려운 현실을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힘든 현실이 결코 청년들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저 단지 구조적으로 출발점이 조금 낮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청년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세대보다도 디지털에 강하고 또 글로벌 친화적이라는 건데요. 20대의 AI 도구 적응 능력을 보면 30, 40대보다 1.7배나 높고 또 학습 및 탐색을 위해서 청년들은 해외 플랫폼을 86%나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이걸 결정하는 것도 20, 30대인 그 청년들이 68%나 결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청년들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현재는 가진 자산이나 기회가 적지만 새로운 변화 그리고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진 세대, 청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이란 말은 아마 뉴스나 언론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창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그리고 창업기업을 창업 후 사업화를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청년 창업은 어떤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의 의미와 방금 말씀드린 창업의 의미, 이것이 두 가지 합쳐져서 청년 창업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자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청년과 창업, 그냥 듣기에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시겠지만 이 둘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창업기업은 118만 개라고 합니다. 이 중에 36%, 즉 43만 개가 청년 창업의 기업이라고 하니까 그 비율이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창업은 일자리에서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게 되면 청년의 일자리도 당연히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청년 창업은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죠. 그리고 유니콘 기업 중에서 대부분은 20대, 30대,
즉 청년 시절에 창업을 해서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스, 그리고 마켓컬리, 무신사, 당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창업이라고 하면 치열함, 경쟁, 그리고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창업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본인의 꿈을 현실로 그려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 또 화성으로 가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꿈은 스페이스 X를 설립해서 지금도 그 꿈을 이뤄가고 있고요. 누구나 세계 어디든 살 수 있는 집을 연결하겠다던 브라이언 체스키도 역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여행의 새로운 관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토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생소하시겠지만 예전에는 계좌번호 없이 송금한다는 것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이걸 바꾸기 위해 이승건 대표는 토스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토스는 금융혁신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당당하게 자리매김을 하였죠. 이렇듯 창업은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면서 꿈을 이루고 혁신하는 과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창업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 정보들이 있을까요? 아마 혼자 창업을 준비하시기엔 좀 답답하셨을 텐데요. 많은 지원 정책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말 창업지원 통합공고를 게시해서 한 해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창업지원 사업을 하는지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창업지원 사업은 총 101개 기관에서 429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원 내용으로는 교육, 사업화, 시설 공간 등 8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13개의 정부 부처와 88개의 지자체가 참여한다고 하니 본인에게 맞는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창업 준비, 창업 사업화, 재창업, 창업 자금과 창업 지원 기관 등 이렇게 5개 분야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창업 준비입니다. 창업 준비는 창업을 위해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창업 준비 중에서 먼저 창업 교육은 창업을 하기 위해 아이디어 도출부터 창업 준비, 기업 성장까지 이론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으로 창업에듀라는 창업교육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에듀라는 플랫폼에서는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서 창업 단계별 이론 및 실무 중심의 창업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기업가 정신, 창업 준비, 창업 실현, 창업 성장 전략 등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가 정신 같은 경우에는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도출, 그리고 사업 기획 포착, 사업 계획서 작성 등 창업 준비에 대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 실현은 기업 설립부터 제조, 유통, 마케팅 등 창업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성장 전략에서는 투자 유치, 그리고 출구 전략, 글로벌 등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교육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창업 트렌드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하니까 한 번쯤 수강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입니다. 메이커란 말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메이커 활동을 통해서 제조 창업, 그리고 혁신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전문 랩과 특화 랩으로 구분해서 시제품 양산은 물론 바이오 드론까지 다양한 분야까지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메이커 스페이스에 구축된 장비를 지원하는 인프라 지원과 메이커 및 제조 창업에 대한 교육, 그리고 네트워킹, 멘토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와 관련된 내용은 메이커올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창업의 준비를 다 마치셨다면 이제는 사업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창업 사업화 단계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배운 이론과 또 본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해보는 과정인데요. 먼저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창업 준비부터 사업 초기에 안정화까지 패키지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먼저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의 창업 사업화 준비 단계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 시장 안착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고요.
시제품 제작, 마케팅, 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최소 기능 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업력이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또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또 주간기한별 특화,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한 시장 진입, 그리고 초기 투자 유치, 실증 검증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중심대학입니다. 창업중심대학은 우수한 창업 지원 역량과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통해서 권역 내 창업 문화를 조성하고 또 확산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개 권역 11개 대학을 통해서 창업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행사 그리고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고요. 창업 아이템을 위한 사업화 자금과 창업기업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 상한학교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을 대상으로 상한학교식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그리고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서 창업 사업화 등 창업 전 단계를 일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의 청년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 초기 기업의 대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청년 창업 상한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창업 공간과 교육 및 코칭, 그리고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은 물론 다른 정책 사업과도 연계를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정부 중심의 창업 지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다른 말로 팁스라고도 하죠. 이 팁스는 민간 투자사를 통해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선별하고 그리고 민간 투자사와 정부 자금을 매칭해서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 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외 민간 투자사로부터 투자, 추천받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지원 내용을 보면요. 프리팁스, 팁스, 포스팁스, 그리고 글로벌 팁스까지 각 단계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창업 사업화 사업 이외에도 농업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창업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업을 하다 보면 사실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경우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제도전 성공 패키지라는 사업인데요. 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를 발굴해서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해주고 또 제도전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전의 날 행사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사업화 자금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실패 원인 분석,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판로 개척과 투자 유치 등을 통해서 재기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마시고 혹시 좌절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창업 사업화까지 한 뒤에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한 때가 오는데요. 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고 특히 청년은 더더욱더 어려운 게 현실이죠. 이럴 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전용 창업 지원 사업인데요.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과 인건비, 시설 자금 등의 융자를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 기업입니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그리고 대출 기간도 운전 자금의 경우는 6년 이내, 또 시설 자금의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2.5% 고정금리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조금 더 낮은 이자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창업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절차는 먼저 융자를 신청하시게 되면 현장 실사를 거쳐서 서면과 발표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면과 발표평가까지 통과하시면 자금이 대출이 되는데요. 이 대출 이후에도 투자와 융자 연계가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창업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먼저 정부와 공공기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데요. 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 정책의 업무를 모두 총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통합공고도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진흥원입니다. 창업진흥원의 경우에는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창업 준비부터 창업 사업화까지 창업 관련 업무를 모두 전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데요. 창업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또 창업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게끔 수출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개 기관과는 달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화를 이어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말고도 민간, 대학, 그리고 지자체에서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많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릴 곳은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에는 지역의 창업을 거점으로 해서 전국 17개 센터가 지역 창업기업의 입주공간, 또 멘토링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또 각 대학에서는 창업지원단,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청년센터를 통해서 청년의 창업은 물론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들도 펼치고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창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인 디캠프와 그리고 또 아산 나눔재단에서 마루 180 등을 운영하면서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창업 전문가의 멘토링도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많은 창업 정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창업 정보들이 많아서 아마 찾기가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각자 확인하는 건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K-스타트업이라는 창업 포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K-스타트업에서는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으로 제공하고 있고 또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창업 공간이 필요한 분들은 이곳에서 공간을 찾을 수 있고요. 창업 교육 그리고 창업 관련 법률 상담도 같이 진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법률적 지원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에 창업 준비해서 말씀드렸던 창업 에듀와 그리고 메이크홀도 이곳에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K-스타트업에서 창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 드렸다면 이번에는 청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온통 청년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온통 청년에서는 창업 이외에도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주고 있고 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와 같이 청년들이 전용으로 쉬거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청년 정책에 직접적으로 제안도 한번 해보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청년 정책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K-스타트업과 온통 청년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상세하게 입력해 주신 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와 또 도움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입력해 주시면 본인에게 맞는 정보와 사업을 그때그때마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창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몇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텐데 제가 질문의 형태로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앞에서 이런 창업 지원 정보들을 쭉 말씀을 들으셨을 때는 그래, 맞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나 창업 준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창업을 막상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면 주저주저 하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과 같은 과정을 겪었던 선배님의 창업 도전기인데요.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브라더스 키퍼의 창업자인 김성민 대표입니다. 김성민 대표는 자립준비 청년 출신의 창업가로서 19살 때 보육원을 퇴소하셨고 이후에 노숙 활동과 다양한 취직 활동을 하면서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보육원 아동과 또 재능기부자를 연결하는 일도 함께 하셨는데요.
2018년에는 이 브라더스 키퍼를 창업하게 되셨죠. 이 브라더스 키퍼는 실내 식물 환경을 조성하고 조경을 유지 관리하는 사회적 기업이면서 무엇보다도 자립준비 청년 대상으로 교육과 일자리, 정서를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립준비 청년의 고용률이 80%나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창업에 도전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든든한 선배님이 계시니까 여러분께서도 창업에 뜻이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배님의 창업 도전기를 보고 용기를 얻으셨다면 이제 창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디어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거나 엄청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아주 큰 혁신, 이것도 역시 작은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작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하는 곳에 기회가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아주 작은 곳, 생활 속에서부터 이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단계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속의 문제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들을 유형별로 한번 구분해 봅니다. 또 이 문제들을 구분해 봤다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찾아보는 과정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책이 나왔다면 해결책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아이디어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네 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앞에 네 가지 이런 사항들을 유지하고 습관화를 들이는 겁니다. 작지만 오늘부터 한 걸음씩 이런 아이디어를 모으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이디어를 모았다면 다음은 정보죠. 창업은 정보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창업의 시작의 반은 정보라고도 합니다.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K-스타트업과 같은 정보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장에서 그 스타트업 관련된 행사에 참여해 보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스타트업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셔서 투자들과 한번 네트워킹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께서 온라인에서 접하지 못한 정보들, 다양한 그리고 네트워크들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이나 창업기관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창업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고민과 애로사항들을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본인이 창업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보는 겁니다. 다양한 창업 정보를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책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쭉 한번 모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창업에 대한 전문가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이제 아이디어와 정보까지 모았다면 본격적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모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정보들을 정리해서 나만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라고 하면 진입장벽이 좀 있죠. 하지만 이 사업계획서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인식, 두 번째로는 실현 가능성, 세 번째로는 성장 전략, 네 번째로는 팀 구성. 이 네 가지의 앞글자를 따서 PSST라고도 합니다. 먼저 문제인식을 보면 지금까지 어떤 게 문제였나를 한번 고민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실현 가능성은 내가 가진 제품과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장 전략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만든 이후에 내가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추가적인 자금 투자는 어떻게 유치하고 또 해외 진출을 희망한다면 글로벌 진출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본인과 또 이 팀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다 체크해 보셨다면 아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작성하고 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문제부터 해결책까지 명확하고 심플하게 그리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면 이제 창업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불평불만 사항들 많이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불편했던 문제 5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주변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들을 따로 정리하거나 모아본 적은 없으실 텐데요. 생활 속에서 있었던 불편한 점들을 5가지만 요약을 해서 정리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점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 그리고 이 문제점이 해결되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보는지 고객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2가지가 모두 정리가 되셨으면 이 중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한 가지를 한번 작게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이디어를 작게 테스트해 보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선별할지 좀 궁금하시면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또 테스트를 실패한다고 해도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아이디어로 그것을 대상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창업 관련 커뮤니티 2개 이상을 가입해 보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 창업 관련 커뮤니티를 가입하셔서 창업에 대한 의지를 계속 이어가시고 정보도 계속 업데이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모데이와 같은 오프라인 행사도 참여해 보시는 건데요. 현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기 위해서 대표님들께서 어떤 점을 알아보고 또 어떤 점을 키워나가시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창업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실행력과 지속력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창업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스스로 선다는 의미에서 자립과 청년, 그리고 창업은 정말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립이 혼자 서는 힘이라고 하면 창업은 세상과 연결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기에 이 사이에 있는 청년들은 더욱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은 혁신을 만들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청년 여러분 입장에서 출발점이 다소 불리하거나 낮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출발점이 낮다고 해서 가능성마저도 낮은 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청년 창업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